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 2명을 전격 제재하고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 조달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고려항공의 중국 단둥사무소 대표인 리석과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인 중국인 옌지융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리석은 북한 로켓 공업부를 대신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운송해왔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인 로켓 공업부는 지난해 4월 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리석이 소속된 고려항공도 지난 2016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석은 제재 대상인 로켓 공업부와 고려항공을 직간접적으로 대리한 혐의로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인 옌주융은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옌주융이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에 대한 주요 연락책이자 중개인으로 활동했으며 대북 물품 운송을 위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항공 관계자와 별도로 지난 8월 제재 대상에 올랐던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는 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돈 세탁할 때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앞서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694호에 의거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한다면서 이전 제재는 이날 조치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물류와 재정적 접근 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날 재무부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 획득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영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8일 VOA에 북한의 매우 높은 빈도의 도발이 영내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외무성이 일본과 호주가 맺은 새 안보협정을 비난하며 영내 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주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 공동선언은 향후 10년간 양국의 안보와 방위 협력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협력이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이 당연히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며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몇 번의 실험에 나서기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영변을 방문한 해커 박사는 8일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가 붕괴와 혼란 방지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지난 수년간 북한은 핵실험이 핵 프로그램과 전체적으로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왔다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의 핵 야망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면서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 실험을 위해 핵실험을 한 번만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과 함께 안보 협력 강화와 추가 독자 제재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8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시기로 언급됐던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도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한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과 함께 안보 협력 강화와 독자 제재 등 미한일 차원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리 이외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내지는 어떤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안보리에서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과 또 별개로 각 나라들이 독자적인 어떤 조치들을 또 강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으로서 비확산 체제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때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개 논의도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 속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황 대사는 현재 강대강인 한반도 상황이 과거 2017년과 2018년처럼 대치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 북한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당히 확보한 그런 핵과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정책을 바꾸어서 그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느냐 하는 북한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단합된 압력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화 의지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군사적인 억지에 의해서 북한이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전개하고 미한일 3국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응 방안에 관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즉답 대신 미한일 3국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and we are going to continue to consult very closely with our ROC and Japanese allies. But in terms of potential responses, I'm not going to go into details.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전자기 충격파 EMP 모의 시험을 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잠재적 만일의 사태와 작전에 관해 훈련하고 계획을 준비한다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은밀하게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를 재확인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사 후방사령부 사령관인 라일 홀트 호주 공군 대령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홀트 사령관은 지난 6일 트위터에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유엔 임무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홀트 사령관은 앞서 5일 게재한 트위터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위해 파견된 프랑스 해군 초계기 팔컨 200이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군의 후텐마 비행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열차 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두만강 이남 북한 측 선로에서 열차의 운행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8일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만강 이남 북한 측 화물 처리구역 선로에서 120m 열차가 포착됐으며 이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은 러시아 핫산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움직임이 뜸하던 북러 접경 지역 기차역에 열차가 정차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이 지점에 처음 나타난 것은 지난달 28일이며 이날부터 약 사흘간 7칸의 열차가 포착된 데 이어 3일과 4일에는 이보다 더 긴 12칸의 열차가 같은 자리에 등장했고 다음 날인 5일부터 8일 현재까지는 11칸의 열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극동철도청을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2일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4일 위성사진을 근거로 화물열차가 북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3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보다 더 긴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미국 정부는 북한보다 더 긴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5%는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한 고립과 압박을 지지했고 46%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31%는 군사적 행동을 통한 강제적인 북한 핵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합의 우선이 37%, 어떤 상황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전제 조건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에서 8월 1일까지 미국 성인 3,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